72세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냄비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두던 지갑 속 카드들이 엉망이 되어 있고 평생 써오던 집 전화번호를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의 이름을 부르다가 멈칫하는 순간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마침내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미 치매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뇌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단순히 기억력 저하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우리 몸과 마음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치매로 진단받기 15년에서 20년 전부터 뇌에서는 이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축적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단백질들이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서서히 끊어내면서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작은 능력들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사들이 주목하는 초기 경고 신호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장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신호 중 하나는 후각의 변화입니다. 67세 김철수 씨의 경우를 보면 아내가 해주는 된장찌개 냄새를 예전만큼 맡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코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감기가 나은 후에도 계속해서 음식, 냄새나 꽃향기를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후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이 부위들이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후각 능력의 저하는 종종 기억력 문제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로즈마리, 레몬, 민트 같은 강한 향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평소 좋아하던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수면 패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치매 환자의 약 80%가 수면 장애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4세 이영희 할머니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밤 23시에 깨어나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계속 졸려하며 깜빡깜빡 잠들곤 했죠. 뇌에서 수면을 조절하는 부위와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이 연결고리들이 손상되면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도 깨지게 됩니다. 특히 렘 수면 단계에서 뇌를 청소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노폐물들이 더욱 쌓이게 되어 치매 진행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언어 능력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평소 말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거나 문장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69세 최병호 씨는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분으로 항상 정확하고 명료한 언어를 구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게 뭐더라, 아 그거 말이야와 같은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 손자 이름을 부르다가 멈칫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언어 능력은 뇌의 여러 부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는 고차원적 기능입니다. 단어를 기억하고 문법을 구성하고 적절한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모든 과정이 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치매 초기에 이런 언어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것은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신호는 시공간 인지 능력의 저하입니다. 이는 평소 잘 알던 길을 헷갈리거나
물건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65세 정미순 할머니는 30년 넘게 살던 동네에서 길을 잃고 헤맨 적이 있습니다. 평소라면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마트에서 출구를 찾지 못해 한참을 돌아다녔죠. 시공간 인지 능력은 뇌의 측두엽과 두정엽이 함께 작용해야 하는 복잡한 기능입니다. 이 부위들이 손상되면 3차원 공간에서의 위치 감각이나 거리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계단의 높이를 잘못 판단해 넘어지는 일이 늘어난다면 이 부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5번째 신호는 성격이나 기분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평소 온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의심이 많아지거나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매우 무기력해지고 우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1세 김명수 씨는 평생 가족들에게 다정했던 분이었는데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가족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물건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가족들을 의심하기도 했죠. 뇌의 전두엽은 감정 조절과 성격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이 부위가 손상되면 평생 유지해온 성격이나 감정 패턴이 갑자기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억제 기능이 약해지면서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일상생활 기능의 미묘한 저하입니다. 평생 해오던 일들을 갑자기 어려워하거나 복잡한 일의 순서를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68세 박현자 할머니는 40년 넘게 김치를 담가 오셨는데 어느 날부터 재료를 준비하는 순서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를 씻는 것을 깜빡하거나 양념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자꾸 빼먹게 되었죠. 복잡한 일상활동은 여러 단계의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실행 기능을 요구합니다. 이 기능은 뇌의 전두엽에서 주로 담당하는데 치매 초기에 이 부위가 영향을 받으면서 평소 자동으로 하던 일들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요리, 청소, 빨래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들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7번째 신호는 운동 능력과 균형 감각의 변화입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거나 작은 물건을 짚는 것과 같은 세밀한 동작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73세 이종삼 할아버지는 평소 산책을 즐겨 하셨는데 최근 들어 걸을 때 자꾸 비틀거리고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질 뻔한 일이 늘어났습니다. 뇌의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들도 치매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나 기저귀 같은 부위가 손상되면 균형 감각이나 정교한 운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단추를 잠그기 어려워하거나 글씨를 쓸 때 손이 떨리는 경우, 또는 젓가락질이 어려워지는 것들도 모두 이런 변화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신호는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저하입니다. 평소라면 쉽게 해결했을 문제들을 어려워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70세 서영호 씨는 평생 돈 관리를 철저히 해오셨는데 최근 들어 전화 사기에 속아 넘어갈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속지 않았을 뻔한 거짓말도 쉽게 믿게 되었죠. 판단력은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적절한 결론을 내리는 고차원적 인지 기능입니다. 이 능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려워지고 사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대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치매는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질환이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발견할수록 약물 치료의 효과가 더 좋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첫 번째 예방 및 관리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약 40% 낮다고 합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며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이 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인지 활동의 지속입니다. 독서, 퍼즐,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기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뇌의 신경 연결망을 강화하고 인지적 예비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유지입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와 상호작용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나 DASH 식단과 같이 과일, 채소, 생선, 견과류가 풍부한 식단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대리류,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 등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설탕이 많은 음식, 트랜스 지방은 뇌 건강에 해로움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에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순환하면서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는 기능을 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런 청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해로운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켜 해마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만성질환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은 모두 뇌혈관에 영향을 주어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입니다. 앞서 언급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치매 치료약들은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증상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조기에 발견하면 다양한 비약물적 치료법들도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치매라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수면 부족, 약물 부작용, 영양 결핍 등도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의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진단 과정에서는 인지기능 검사, 혈액 검사, 뇌 영상 검사 등을 통해 치매의 원인과 진행 정도를 파악합니다. 때로는 치료 가능한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의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가족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 본인은
자신의 변화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들이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등의 정보는 의사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있다면 오랫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도 늘어나고 있었어.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치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부끄러운 질병이 아니며 환자와 가족이 숨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 전체가 함께 이해하고 도와야 할 질환입니다. 치매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신호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나 자신에게서 이런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들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절히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들을 일찍 발견하고 대처한다면 우리는 더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좋은 책을 읽거나 손자,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소중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고 앞으로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깊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치매라는 질환이 무섭고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준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해 나가요.